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AR, VR 이 시대 그 분야에 있어서 규제를 일단 다 풀라, 이 빗장을 모두 풀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단 풀고요. 문제가 된 부분만 사후적으로 규제하라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3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VR, AR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 VR은 가상현실입니다. 그리고 AR은 증강현실인데 현실 세계에요. 이 가상 정보를 더해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하는데 현실과 가상의 데이터가 두루두루 섞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게임이나 교육 이쪽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이제는 문화, 제조, 교통, 의료 분야까지 영토가 확장될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산업들을 옥죄지 말라라고 강하게 얘기한 걸까요? 자, 우선 AR, VR은요, 비대면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새로운 분야인데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산업을 판단할 새로운 기준도 필요하고요. 또 명확하지 않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이 뚫리게 된 셈이죠. 살 길이 열렸다라고 환호하는 종목들이 정책 동력을 달고 고고싱 갑니다. 어제보다 증강현실 테마주, 가상현실 테마주 껑충 뜨는데 특히나 게임주가 돋보이는 그런 장입니다. 오랜 기간요, VR 게임을 주력으로 해온 M게임,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 특히 한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예요. 그동안 가상현실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을 해왔습니다. JYM 게임즈, 이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스마트 글래스 기술을 확보한 이렌텍,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미투온, 에스코넥도 VR 관련주이죠. 앞으로 VR, 또 AR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고 나선 우리들 휴브레인, 마지막에 있는 이 종목도 상승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한국판 유릴 정책 수혜주 찾기 한창이잖아요. 이번 이 이슈는 그 맥락에서 첫 규제 혁신 사례라고 하니까 더 의미가 크고, 더해 앞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과 대화를 지속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공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알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법률이나 정책으로 딱 막은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대되는 개념도 있는데 네거티브의 반대, 포지티브 규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걸 이제 쭉 펼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 안 돼 하는 겁니다. 차이가 확연히 구분되시죠? 앞으로 VR, AR 같이 이런 새로운 분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방이 조금 열리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최근 팀 쿡, 애플 CEO, 이 CEO가 미래 먹거리 기술로 찜했습니다. AR, VR을 왠지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한국 산업에서 AR, VR이 뜨는 걸까요? 그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오늘 시장입니다. 자, 이들이 오랫동안 정말 따뜻하길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을 성실히 맞춰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또 방송을 잘 이어서 해봐야 되겠네요. 자, 저희 주식공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샵 3772, 매일 두 분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 있어요.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셔도 되고 느낀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되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데 팟빵과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많은 지식,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끔 저희 공장 가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특징주 코너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기자의 분석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시네코리아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AR, VR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 생활에서 뭐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체험이나? 저는 네. 제가 한번 실제로 VR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게임을요? 네, 말씀을 예. 해주시니까 그게 생각이 예. 나더라고요. 근데 VR 게임을 했는데 정말 현실 세계에 들어와서 뭔가 게임 그 화면 속에서 게임을 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네. 저는 오히려 멀미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지러워가지고? 네, 어지러워서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더 어떻게 발전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오프닝을 이렇게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지금 에버랜드지만 예전에 자연농원이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런 이제 특수 안경을 끼고 네. 화면을 보면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일상에 녹여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참 나이가 많이 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대가 변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 주목해 보시고요. 각 경제 채널에서 오늘 특징주를 저희가 납품된 상황이 쭉 있거든요. 이 부분 좀 먼저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이데일리 TV가 선정한 종목을 중심으로 봐볼게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5%대 상승세를 시원하게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들어왔고요. 하웨이의 반사 이익과 인텔의 공정 지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 여러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분기 부진한 실적으로 공개가 됐지만 향후 기대되는 고려아연 오늘도 상승세인데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와 이 두 종목이 겹쳤고 매일경제TV도 고려아연, MTN도 삼성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가 두산솔루스, 셀트리온, 팅크웨어, 엑세스바이오, 한국경제TV는 신풍제약, 덱스터, 롯데관광개발, 미래컴퍼니 리노공업을, 매일경제TV가 삼성전기 골프존 쇼박스, 삼성 SDI를, MTN이 파미셀, 스카이라이프, IM, 한빛소프트, 엑세스바이오를 선정했습니다. 네,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의 특징주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특징주는 그동안 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실적이나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삼성그룹주들도 오늘 좀 올라와 있는데 이제 삼성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미중 갈등 반사이 기대감에 사흘째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도 좀 좋은 모습 기록하고 있어서 좀 마감장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저는 이 종목 중에 3종목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주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인지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MTN에서 꼽은 한빛소프트 종목 가져왔거든요. 드디어 나왔군요. 네,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자주 언급되는 종목은 아니었었는데 네, 이제 최근 맞아요. 들어서 좀 종종 보이면서 이제 한 번쯤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자 한빛소프트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어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정책 모멘텀이에요. 맞아요.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부가 다음 달 3일에 이제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과 관련된 이제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비대면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이제 가상과 증강현실 분야가 이제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인 설정이나 또는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드맵을 발표한다라는 정부 측의 설명이고요. 특히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 등의 게임을 이제 퍼블리싱한 1세대 게임사거든요. 이제 대표 게임으로는 최근에 이제 오디션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고 그라나도 에스파다 등이 있는데 이제 VR 사업에도 좀 새롭게 뛰어들면서 새롭게 강자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임에 대해서 평소에 좀 잘 해봤으면 더 관심이 갔을 텐데 라는 아쉬움마저 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증권사에서는 한빛소프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사실 그동안 이렇게 리포트 분석은 많이 안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리포트도 저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물어서 보니까 이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게임 부분 매출을 좀 상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사업으로 특히 AI를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이나 학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AI와 이제 앞으로 접목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런데이랑 핏데이 같은 거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스케줄표나 뭐 칼로리 소모 계산이 가능하고 이제 뭐 개인 운동 기록 등을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목표 체중을 뭐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AI를 또 탑재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내가 마치 전문 트레이너랑 대화하듯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사업 분야 역시 AI를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앞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빛소프트가 이제 딥러닝 방식 AI를 활용해서 이제 음성 인식이나 뭐 챗봇 그리고 음성 합성 기술을 적용한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의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뭐 장애인 교육이라든지 이 노인 케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 정부의 로드맵에 발맞춰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빛소프트는 게임주의다 대부분 아실 텐데 AI, 이 교육용, 딥러닝 맞아요. 이런 부분으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해서 전략 무기는 또 따로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부의 기대에 발맞춰서 가겠다라는 의지 또한 피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초가는 24%였고 쭉 올라서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3,665원 선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가봐야 될 텐데 이슈메이커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매일경제에서 꼽은 삼성전기 종목 가져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사업장 방문을 하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이제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또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오늘 또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이 뭐랄까요 캐시카우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다시 부각을 받고 맞아요. 있어서 항상 이것만 뜨면은 그쵸.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전장용 MLCC 사업 기대감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지난 16일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부산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이제 근데 MLCC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개인용 PC, 뭐 디지털 등 전자회로에서 이제 전자회로가 안정적으로 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전류 흐름을 일정하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부품 간의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동차에는 이 MLCC가 최소 3,000개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에는 최대 15,000개가량의 MLCC가 탑재가 되고 있어서 이 제품 단가가 IT 제품보다 더 높은 굉장히 고부가 제품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부회장이 이제 삼성전기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나서서 이제 챙기는 것은 이러한 전장용 MLCC가 이제 삼성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MLCC의 수요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삼성전기에 거는 기대가 높은 현재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미래 먹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5G나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최첨단이잖아요. 근데 잘 가르쳐주고 알아서 잘하니까 ADAS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쓰인다고 하니까 정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 그렇다면은 업계에서 보는 MLCC 시장에 대한 기대치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시는지 일단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마찬가지로 MLCC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 리서치를 한번 봤더니 이제 지난해 약 11조 원 정도였던 글로벌 MLCC 시장이 이제 2025년도에는 한 18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MLCC 시장의 선두주자는 일본 기업 무라타라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말 이 무라타 기업의 점유율이 한 40%에 달하는데 이제 삼성전기가 22%로 2위를 기록 중이고 앞으로 더 추격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MLCC 업계에서는 증설 경쟁이 또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기의 전략도 현재 이 증설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삼성전기는 전장용 MLCC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이미 5,7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한 적도 있고요. 현재 중국 텐진에 공장을 현재 신축을 하고 있고 부산 사업장에도 이제 전용 생산 라인을 별도로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삼성전기가 뭐 애플의 아이폰 카메라 모듈 렌즈 벤더 진입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수의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플 모멘텀도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4에서 5% 강하게 네, 뛴 맞아요. 이유도 하웨이 정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반사 이익을 삼성 쪽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영향을 받는가 봅니다. 자, 증권사 시장의 반응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삼성전기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4% 강세를 보이면서 14만 4천 원 현재 주가니까 이 부분 보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기자님. 네, 세 번째는 매일경제에서 꼽은 골프존 종목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네. 뭐 그죠. 지난번에 또 예. 한번 봤었었는데 예. 이제 굉장히 예상처럼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해서 오늘 또 한번 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네, 혹시 골프를 치시나요, 기자님은? 저도 연습을 좀 한 번 했었는데 똑딱이만 좀 그쵸,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네. 또 골프장 한번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 많더라고요. 많죠. 실내 예. 연습장에 이제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외로 못 나가니까 굉장히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골프장 운영하는 사업 장들은 아주 그냥 기쁨에 예,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2분기 실적 또한 네.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예.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 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해외 골프 여행을 못 가는 골퍼분들이 이제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이제 국내 골프 산업이 현재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로 이제 여성 골퍼를 비롯한 이제 신규 골퍼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굉장히 골프존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2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이거를 기록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성적표를 딱 내민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기대감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골프존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 이제 음. 최근에 골프존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GDR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GDR 아카데미가 이제 실내 골프 연습장인데 이제 스크린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이제 거기서 실제로 연습도 하고 그 프로들이 그 실제로 그런 강습을 또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골프존이 앞으로는 실외나 실내 골프 사업을 모두 좀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직은 현재 실내 그런 GDR 골프 사업 그 아카데미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골프존은 좀 많은 나라에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골프 그런 그 경쟁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골프존이 해외 진출이 잘만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스크린 골프 이용자 유저 수가 늘고 있고 가맹 점수도 늘고 있고 네. 그리고 해외 쪽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그 적자 폭이 축소가 된다고 해서 올해와 내년 실적은 또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나 봅니다. 자, 골프존 오늘의 그 이슈 특징주로 있었습니다. 골프존 2.7% 하락은 하고 있어요. 75,400원 선 시가 대비해서 좀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흔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흐름이니까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메이커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시네코리아 황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맥을 색다른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중에요. 굉장히 높게 치솟았습니다. 일단 2,266선까지 코스피가 갔고 연중 최고치로 출발했던 코스닥도 810선까지 갔고 근데 뒷심은 약간 약할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 좀 고꾸라지고 있는. 그래도 상승물은 켜고 있지만. 예, 뭐 지시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죠. 뭐 다소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강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방송 초창기만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은 어느 정도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뒷심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네.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뉴욕 증시의 어떤 향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뉴욕 증시는 많이 올랐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봉 모습이 다른 봉애들 모습들과는 오늘 좀 확연히 다른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최근에는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단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갭상승, 그러니까 시초가가 붕 떠서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죠. 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달았다? 이게 전환형의 모양이 아니겠는가? 다소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락 전환한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 강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도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수급상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오늘 4% 가까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붙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현재 5만 원대 거의 6만 원 부근까지 오늘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꼬리를 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58,800원 갔다가 800원을 하락한 58,000원 부근에서 현재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고점에서 대량 거래를 하면서 윗꼬리를 달면 전환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는 내일 판명이 난다. 서로 내일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하락을 좀 하락을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내일 한 템포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역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장중에 24%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기염을 통했습니다. 여타 다른 제약바이오와 마찬가지로 한미약품도 기대감이 큰 것들이 있었죠. 항응고제 특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특허가 돼서 신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특허가 온전히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항응고 물질이 한미약품만 독자적으로 개발한 물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그 틈새 시장을 팔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일단은 나오는 부분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삼성 SDI의 실적이 발표가 됐단 말이죠. 예. 이거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면 매출액이 2조 5,5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1,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대비해서는 괜찮게 영업이익이 나온 거거든요. 원래 이제 양호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고 2차 전지, 중대형 전지 사업부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일까요? 또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 SDI도 1.85%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늘 또 삼성 쪽이 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눈여겨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후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추천 종목으로 들고 나온 게 또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를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오후장에 대해서는 조금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다. 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비용이 많이 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단순하게 됩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 사이에는 비용이 있거든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비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늘었다. 그 비용 같은 경우 2차 전지에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비용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된 것으로 현재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느냐가 앞으로 다음 분기에 있어서 SDI 실적을 감안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SDI 같은 경우 물론 2차 전지 사업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2차 전지 비중이 크죠.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가 2035년서부터는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또 대통령께서 드론이라든지 VR에 관련해서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또 2차 전지가 들어가죠. 네. 다양한 2차 전지 수요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SDI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 향배가 현재 지금 40만 원 부근에서 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현재 지금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씩 편입시키는 것도 SDI에 대한 관점을 쳐다보는 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가 범용적으로 다 쓰인다라는 거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시장에 있어서는 모든 기기가 2차 전지로 화될 가능성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저장을 하려면 2차 전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2차 전지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격대의 시작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가격은 38만 원 부근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45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다소 짧은 37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또 관심주로 갖고 오셨는데 지금 막 또 실적이 발표돼서 말씀드렸고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하반기는 더 기대가 된다라는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워낙 2차 전지 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라는 반응 또한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판단, 색다른 시선 삼성 SDI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5장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상승권역에서는 있는데 오늘 너무 이제 장중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좀 반감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후장 같은 경우는 다소 오전장과 같은 강세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점은 내일에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전보다는 좀 힘이 빠지겠습니다만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았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거기 한 표를 좀 두겠는데 내일 만약에 2% 이상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면 하락 전환형으로 모양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일 2% 정도까지도 하락되지 않고 조정이다라면 현재 횡보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오늘 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장에 과연 얼마만큼 뒷심이라는 게 덜 밀리느냐. 그다음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얼마만큼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쳐다봐야 된다. 지금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되면 확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단정적으로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가도를 좀 달렸는데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권역에서 있는데 이를 보는 색다른 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실적 발표한 삼성 SDI 그리고 향후 방향성 관심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장님 모두 잘 들었습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시 21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이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샵 3772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주식공장 세 번째 관심주 공장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그 증시가 더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조금 더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벤자민 그레이엄 이게 항상 떠올라요. 그 소속돼 있는 곳이 거기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벤자민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요즘에 근데 지금 많이 뭐 엇갈려서. 계속 얘기 드렸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은 지금 먹히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 그렇죠. 지금은 그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거잖아요. 네. 정말 뭘 하는 회사인지 막 산뜻하고 이러진 않는데, 세련되고 이러진 않는데 딱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골프장의 네. 그 값어치가 5천억인데 얘네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골프장 부지만 팔아도 시가총액에서 4천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이 이제 가치를 제대로 찾았을 때는 몇 배가 오르게 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지금 상황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사실 안 먹혀요. 뭐냐면 지금 PER, PBR 낮은 것들. 예를 들어 대한방직 같은 거는 마스크주로 엮여서 지금 가더라고요. 근데 대한방직이나 방직주들도 보면은 PER이 굉장히 낮고 이런데 PER, PBR 낮은 것들이 뭐 HTS만 열어봐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묶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런 네. 경우는. 왜냐면 그 오래되고 되게 기업 이름이 되게 옛날 이름이고 네. 그리고 옛날부터 뭐 어떤 신사업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그냥 그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 먹고 회사도 있고 이제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굳이 주주들 입장에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신 회장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할 때 싸게 해야 되니까요. 싸게 하는 거고 주주 배당에도 관심이 없고 신사업에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PER, PBR만 낮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상태로. 네. 저평가가 아니라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시대에는. 다 아니까 이거 까보면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발굴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어떤 좀 이제 신사업이나 이런 성장 가치 쪽으로 좀 변형을 해서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그런 전통적인 가치를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마인드도 그러고 회사에서 아예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뭐 증권사 보고서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가서 쓰려고 해도 아예 탐방도 안 받아주고 지금요? 은둔형 기업이죠. PER, PBR이 낮다는 거 빼고는 예. 아무 장점이 없는 회사들. 그냥 내 자식에게 증여만 하려는 목적. 나이 들어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회사에서 그냥 누워 있으신 분들. 그런 마인드를 가진 CEO분들의 주가가 대부분 PR, PBR 낮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내도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그 이름 따라간다고 사실 최근에는 쓸 수 없는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괜찮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벤자민 변형을 투자연구소. 해야죠. 약간 이제 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가치 투자는 PR, PBR 낮거나 뭐 자산 가치가 높거나 네. 이런 것들인데 자산 가치주들은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가치 투자에도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성장 가치 투자로 그래요, 조금 예. 변형을 해서 지금 해야죠. 네,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너무 네.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각 관심주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 좀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는 제넥신, 부산솔루스, 호텔신라, 동아제재 캠시스, 한국경제TV가 디오, 한미글로벌, 삼성전기, 티움바이오, 두산인프라코어, 하나시스템, 코아시스 선정했고요. 매일경제TV는 이오테크닉스, 현대일렉트릭, 웹젠, 종분당, 카카오, 데이터솔루션, 마지막으로 MTN이 더존비지온, 파밀셀,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신흥, SEC, 테크윙, NC소프트를 분석했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소장님 1위 채널 좀 골라주세요. 네, 1위 채널 매경으로 했네요. 네, 이유는요? 일단 네 좋은 게 많아요. 네, 좋은 게 많고 근데 희한하게 제가 지금 웹젠이 하나 있군요. 저희 매일경제를 1등으로 뽑아놓고 여기서 종목이 하나도 안 나오면 되게 사람이 저거 뭘 하나는 뽑은 거야 할 거 웹젠 아니에요. 하나 뽑으셨군요. 웹젠이 예. 하나 있네요. 있긴. 예. 네, 게임주도 좋고 카카오도 쉬었다 갈 거고 종근당도 지금 모멘텀이 있고 이오테크닉스, 현대일렉트릭 중소형주 중에서 좀 좋은 것들 많이 꽂아져 있고요. 웹젠 같은 게임주도 있고 카카오 같은 언택트주도 있고 골고루 있고 그래서 수익률을 추구하기에 좋은 지금 포트폴리오다.
네, 수익률 괜찮은 종목들 다수 담았다. 자, 그럼 4위 채널은요? 네, 4위는 MTN이네요. 네, 이유는요? MTN은 일단 포스코 제가 싫어하고요. LG 디스플레이 제가 싫어하고요. 네, 싫어해서 싫어하시는 죄송합니다. 다수 있군요. 예. 회사는 좋죠.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투자의 대표하는 관점에서 기업인데,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NC소프트 좋아하지만 10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너무 그 이격이 벌어진 나머지 급락을 하고 있어서 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어,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도 더 좋은 비전 하나 꼽았습니다. 네, 그나마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네, 더존 비즈원이 평균 점수를 올려줬는데 네. 예, 4위 채널이군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네, 채널이 일단 어떤 더존 종목? 비주온입니다. 네, MTN의 이거 상당히 좋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방문을 해서 또 그렇죠? 이슈가 됐었고. 네, 자, 이런 스타일이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매년 계단식으로 그렇죠?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네, 이제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만나서 탄력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더존 비주얼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클라우드 이런 그렇죠. 뭐 그런 거 ERP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경영학 그 책에 맨날 ERP 전사적 자원 관리. 그 전사적 자원 관리 말 어려운데 그냥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뭐 인사, 노무, 경영, 마케팅, 그렇죠?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 주는 예, 어떤 그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워낙 그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 분석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들을 예전에 뭐 하드 뭐 용량 올려서 이제 그 넣으면은 다 됐지만 요즘에 하드 가지고 안 되잖아요. 클라우드에 구름같이 띄워놓고 그쵸 어디서나 접근하는 거죠. 뭐 핸드폰, 노트북, 무슨 여러 가지 기기들로 언제든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거기 내가 올려놓은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파일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기업의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언택트가 되다 보니까 더존 비주온이라는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 지금 뭐 출근을 안 하고 이제 뭐 재택근무하는 회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신사업 그 분야 위주로 그래서 이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ERP 같은 걸 활용해서 집에서 다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이 무슨 회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격리나라를 웹캐시라는 회사가 격리나라라는 거를 만드는데 그건 이제 사실 뭐 격리랑 회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지만 좀 격리는 조금 더 그렇게 단순한 거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웹캐시가 격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존 비지온이 하는 거는 약간 기업의 조금 회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었어요. 네. 세무회계. 그러니까 기업의 세무회계 담당자들이 더존 비지온의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더 열심히 하고 다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 전자금융 서비스 그런 느낌? 어쨌든 그러니까 전자문서,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예요. 전사적 자원 관리. 그래서 지금 시대에 완전히 딱 맞는 회사죠.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도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전문성, 중소기업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생산해야 될 어떤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더존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하는 회사보다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하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실적도 원래 좋았어요. 원래 좋았고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정말 꾸준하거든요. 뭐 이렇게 확 튀지 않아요. 근데 2017년부터 2020년 이제 2020년 예상치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2020년 예상치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도 그러고 지금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여기 HTS 상에서도 이거는 지금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현이 안 된 거는 조금 느려서 표현이 안 된 거고 이 보면 2017년부터 매출액이 꾸준히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고 영업이익도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정말 그냥 꾸준히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회사. 유보율이 얼마인지 보세요. 이거 봐요. 2,389%는 엄청난 유보율이에요. 회사에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걸로 예를 들어 회사의 CEO가 배당을 많이 해주고 싶다고 하면 배당을 많이 하는 거고 배당 대신에 나는 더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유보율이. 지금 영업이익률도 25%가 나와요.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이잖아요. 이거 지금.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보톡스주들이 뭐 50% 가서 이러지만 업종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그 전자문서나 이런 거 하는데 25%는 상당히 좋아요. 재무제표가 너무 훌륭하고 기술적인 모습도 너무 예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네. 모습이 너무 예뻐서 과하게 이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감안해서 뭐 이격이 조금 좁혀들 때 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런 정배열 차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역배열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너무 차트 이쁘고 네. 뭐 기업의 내용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내용을 갖고 있고 네. 재무제표도 너무나 좋고 신 정말 소장님이 훌륭하다. 너무 좋아하는 차트, 이쁜 차트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격이 좀 벌어졌다. 이거 하나 좀 약점인데 그런데 예, 그것 오게티인데. 빼고는 너무 좋은 네.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붙은 거잖아요. 프리미엄이 정부 정책, 그 뉴딜 쪽으로도 연관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뭐 아무래도, 빅데이터, 뭐 데이터 3법 무슨 뭐 이런 거에 다 연결될 수가 있는 회사죠. 네. 자,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더 가겠죠?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10만 원, 예, 10만 원이라는 마디 지수대가 여기가 저는 이제 여기를 지키면 시장이 뭐 그냥 한 번 흔들릴 것 같긴 한데 신용융자가 지금 많아서 한 번 흔들릴 것 같긴 한데 더존비지오는 그렇게 이게 흔들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흔들리면 바이오나 뭐 이런 게 흔들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더존비지오는 10만 원대를 이제 지키면서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 이건 월봉인데 10만 원대를 지키면서 여기서 약간 기다려요. 그럼 기다리면 이제 밑에서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봉이 올라가니까 봉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 얘가 횡보하고 있으면 만나겠죠? 10만 원대에서 이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다 만나면 다시 튀어 올라갈 거로 생각이 돼요. 네. 저는 12만 원을 목표로 10만 원대를 지지선으로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월 2일 날 12만 3,5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일단 목표가 12만 원으로 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는 안 됐는데 외국인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거래 연속 매수를 보였다라는 좀 또 특징이네요. 더존비즈원 뉴딜 정책의 수혜주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소장님. 네, 어떤 채널? 코아시아입니다. 코아시아 이거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반도체 그 비전 한국경제TV 거네요. 예. 예, 한경이가 네. 거기에 예전에도 나온 것 같았는데 제 그래요? 기억에 한경에서 코아시아를 추천한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 기억력이 같은 날 좋으시네. 같은 사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예, 지금 예. 계속 흐름이 좋았어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키운다고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에 연관이 아주 깊은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된다. 물론 삼성전자를 사도 좋고 삼성전자 대형주라 싫다 하면 코아시아 같은 거 해도 좋아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디자인을 해주는 업체인데 좀 특이하죠. 디자인 파트너를 선정해서 삼성전자에서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아니면 뭐 어떤 인증을 줘요. 너네는 우리의 그 비메모리 디자인 파트너다. 그럼 그 인증을 주면 훈장 같은 거기도 하고 또 훈장을 받은 만큼 더욱더 강력한 어떤 보안이 요구가 돼요. 그렇죠. 너네 이제 삼성전자에 너는 파트너가 됐으니 뭐 우리가 주고받는 정보 같은 거 절대 유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책임이 더 부여되기도 하는 거. 어쨌든 삼성전자의 선택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TSMC라는 그 파운드리 회사랑 예. 삼성전자랑 둘만 남았어요. 지금 둘만. 그 미세 나노 공정 있죠. 거기에 지금 둘이 경쟁하고 있는데 TSMC가 파운드리에서는 엄청 앞서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열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맨날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TSMC랑 파운드리 경쟁을 하는데 아주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회사가 코아시아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왜 생겼냐면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파운드리가 중요해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그냥 똑같은 일괄적으로 공장에서 똑같은 것만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연관된 얘기인데 뭐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이런 데는 다 각기 다른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다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생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 같은 전문 생산 업체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 생산 업체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비메모리 이쪽이 시장이 커지는데 당연히 필수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파운드리 업체 디자인을 해주는 코아시아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자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디자인 솔루션 협력 업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잡아주실까요? 일단 이것도 마디지수 때 딱 10,000원에 걸려 있죠. 이 10,000원대가 지금 중요해요. 10,000원이 저항이 엄청 많아요. 이게 어디부터 있냐면 2007년도부터 있어요. 서브프라임 위기 때부터 10,000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격렬한 흐름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뚫어내면
위가 많이 열려요. 아, 15,000원 50%가 열려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당시의 거래량보다 지금 2019년, 20년 거래량이 탁월하게 높아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10년, 15년 동안 거래량이 바닥이었어요, 바닥. 그러니까 거래량에는 매수 거래량도 있고 매도 거래량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돈이 들어왔다는 거야, 돈이. 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냐면 소외주예요, 소외주. 아무도 관심 안 갖고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 힘으로 이 부분 만 원 부분을 뚫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일단 그 통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네, 거래량이 터졌고 그런 부분에서 저항선을 시원하게 뚫을 수 있을지.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봐야 될 텐데요. 네, 좀 길어지나요? 웹젠입니다. 이미 자, 매일경제TV. 게임주, 예, 매일경제요. 골고루 줬죠, 제가. 제가 안 보고 줬는데 골고루 됐어요, 다행히. 웹젠이 지금 게임주 중에서 하나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네. NC소프트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100만 원 갈까 싶어서 했는데 물리신 분들이 많아서 그쵸? 좀 안타깝잖아요. 네. 뭐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도 지금 상장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러고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상장할 예정인데 뭐 그런 것도 게임주가 하나 더 들어오면 모멘텀이기도 하고 웹젠이 NC보다는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이 젊으신 분은 20대는 모르고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아실 거예요. 게임방, PC방이 처음 생겨서 갔는데 한쪽에서는 리니지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웹젠의 뮤를 하고 있었어요. 뮤. 예. 그리고 완전 반대파는 스타크래프트를 즐기고 있었고요. 어. 근데 지금 그 리니지가 이제 옮겨와서 지금까지 이제 IP를 유지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을 웹젠도 뭐 그 뮤가 뭐 리니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쓰러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아크엔젤 보기에는- 뭐 잘 되고 네.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쓰러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시기에 NC소프트 빼고 망한 회사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 번 떴다가 쓰러진 회사도 많고. 그리고 지금 컴투스라는 회사도 지금 서머너즈 워 후속작이 나오면서 지금 부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웹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웹젠, 컴투스 뭐 이런 것들이 NC소프트가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주나 엔터테인먼트주, JYP 뭐 이런 것도 포기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웹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한 4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 주는데 1분밖에 안 남아서 너무 항상 아쉽지만. 이러네요. 그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제일 톤을 좋은 맞추는 것만 딱 이제 찝어서 예, 얘기해 왠지 주셔야 더 돼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좀만 설명하니까. 자, 농심이라는 회사가 갔잖아요. 또 약간 연계매매 스타일인데 농심이 농심과 많이 갔어요. 연관된? 자, 예. 농심이 많이 갔죠. 이 40만 원을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NC소프트처럼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죠. 그럼 빨리 후발을 노려야 돼요. 농심의 절대적 자회사 율촌화학. 지금 보여드릴 율촌화학. 시간은 없는데 농심 마크랑 율촌화학 마크 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쌀알 모양. 그래요? 그렇죠? 율촌화학은 농심의 신라면 포장재 만드는 회사고 포장재. 그렇죠? 농심의 과자의 포장재 만들고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일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너무 쉽게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농심이 다 줘버리니까 네, 이게 약간 네. 정부에서 좀 압박을 주는 곳에도 해당되기도 했었어요. 대기업 네, 네. 일감 몰아주기. 근데 뭐 반대로 말해보면 너무나 안정적이죠. 농심이 그렇죠. 라면하고 과자 잘 팔리면 율촌화학은 포장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율촌화학이 실제로 1분기에 농심의 상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억 원 증가한 486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심이 라면이 많이 팔렸다는 게 율촌화학의 실적에서도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는. 예, 예. 그리고 스프 제조사 태경농산이 또 있어요. 관계사가. 여기도 농심향 매출이 593억 원 나왔어요. 이거 뭐 태경농산 얘기지만 농심이 그만큼 잘 됐다는 얘기예요. 율촌화학이 좋고 그리고 하나의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포장재만 만드는 회사다. 그래? 너네 밸류에이션 나는 못 주겠는데? 이러신 분 계시죠? 너 농심이 팔리면 그냥 팔리는 거 아니야? 성장성 없잖아. 그러신 분들이 좋아하는 성장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 스프 그리고 스프 그 포장재, 과자 포장재, 라면 포장재 만드는 그 필름 기술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식품 사업만 하지 말자. 2차 전지 배터리 파우치를 해보자. 요게 2차 전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본 거예요. 2차 전지? 예, 2차 전지의 배터리의 파우치 포장재 이것도 포장재. 2차 전지 배터리를 싸는 포장재를 후닥 그 뭐죠? 코닥 필름, 후지 필름도 필름이 망해서 필름 기술로 배터리 기술 거기에 진출해서 지금 성공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LG화학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산 소재의 의존도가 90%인 전기자 배터리 파우피치 필름을 국산화하려고 하는데 여러 회사가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에 율촌화학도 꼽았어요. 이거는 실제로 LG화학 그 부장님이 검색해 보시면 뉴스에 나왔어요. 율촌화학을 거론을 했어요. 율촌화학 것도 테스트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건 아니고 테스트하는 리스트에 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되게 좋죠. 율촌화학은 되게 안정적인 카시카우를 갖고 있죠. 농심의 그냥 그
해가지고 캐시카우로 계속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배터리 파우치에 계속 연구 개발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좋죠. 안정적인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 있으니 그 성장성이 발현이 되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얼마까지 갈까요? 이 배수보다 높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손절가는 16,000원이고 매수가 현재가로 했습니다. 네.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야, 이 농심이 잘 팔리면 포장재 이쪽으로 괜찮을 거고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이제 섭렵할 수 만약 있다라는 잘 점에서 엮이면 네, 잘 엉뚱한 엮이면 기업들도 수백배 가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요것도 좀 모멘텀이 있다. 네, 율촌화학 숨은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익하셨나요? 저희 내일 더 질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12시 50분 기억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